네, 만팽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댓글 달아주신 거에 대한 그 답변 영상 겸 다시 거울 명상을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 텐데요. 설명이 잘 될까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는 제가 운영하는 피아노 학원이고요. 제가 설명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칠판을 준비했어요. 이게 최대한 깨끗하게 지금 닦은 겁니다. 이게 너무 방치된 지 오래된 칠판이라 이게 잘 닦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깨끗하게 닦아봤습니다. 네, 양해 바라겠습니다. 화이트 보드인데 그레이 보드입니다. 화이트 보드가 아니에요. 자, 거울 명상을 할 때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자,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게 벽을 제가 그렇게 이거를 벽이라고 잘 안 보이시? 벽이라고 가정할게요. 자, 벽이 있고 여기가 이제 공간이죠, 공간. 3차원 공간입니다. 여기 천장, 그죠? 벽, 바닥,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거울이 이렇게 거울이 있다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사람, 나가 이렇게 여기 서서 일단은 서서 이제 거울을 이렇게 이제 바라보겠죠? 네, 그죠? 자, 그러면 이 거울 속에 내가 비치겠죠? 거울 속에 내가 비치겠죠, 그죠? 자, 얘는 거울입니다. 거울입니다. 여기는 벽이에요. 벽. 여기도 벽. 여기도 벽. 천장. 천정인가요? 천장인가요? 천정. 자, 바닥. 그죠? 자, 그러면 자, 이 거울에는 자, 여기 지금 뒤에도 이제 벽이 있습니다. 이 사람 뒤에도 벽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 뒤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꽃이 있는 화분이 있다고 생각할게요. 잘 보이시나요? 꽃이 있는 화분이 있는데 그게 여기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비치겠죠? 꽃이 있는 화분이 잘 보이시나요? 자, 그죠? 자, 벽이 있고 거울이 붙어 있어요. 글씨가 거꾸로 보이시겠네? 좀 가만히 주십시오. 벽이 있고 거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가 이 거울을 보니까 이 거울에 사람이 비치죠. 비치고 내 뒤에 내 옆에 이제 꽃 화분이 있는데 그 꽃 화분도 비치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내 시야에 들어오는, 자, 이제 일단 그림을 이해하셨죠? 자, 그럼 여기서 내 시야에 들어오는 부분, 내 시야에 들어오는 부분이 내 시야에 들어오는
여기 뒤에 내 뒤쪽에 이제 벽도 있는 거예요. 뒤에 벽이 있습니다. 뒷벽, 내 뒤에 있는 벽이 있어요. 내 뒷벽이 있겠죠. 뒷벽이 이제 그 어떤 내 벽이 존재하겠죠. 뒤에 벽이. 그 벽도 여기서 비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내 시야에 들어오는 거는 지금 내가 이렇게 거울을 바라볼 때 내 시야에 들어오는 거는 내 시야에 들어오는 거는 한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내 시야에 들어오는 건 한 요 정도 되겠죠. 내 시야에 들어오는 거는 요 빨간 선, 그죠? 내 시야에 들어오는 거. 내 시야에 들어오는 거는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됐을 때, 자, 한 장의 사진처럼 보시라는 말은 이 벽하고 이 뒤의 벽이 일자로 이렇게 평면으로. 참 힘듭니다. 이 벽하고 이 벽이 그냥 하나로 보이잖아요. 평면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벽하고 내 뒤쪽에 있는 이 벽하고 붙어 있어 보이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나도 이 뒤에 있는 벽하고 공간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공간감이 느껴지지 않고 이 벽이랑 나랑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벽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 장의 사진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앞에 보이는 내 벽, 앞에 보이는 벽, 그 다음에 내 뒤에 보이는 벽,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꽃, 이것들이 한 장의 사진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한 장의 사진. 이게 그냥 평면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한 장의 사진처럼.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를 한 장의 사진처럼 보면서 이제 명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벽이랑 여기 거울에 보이는 이 나의 모습과 이 뒤의 벽이 그냥 이렇게 이 통으로 보이잖아요. 그냥 연결돼 보이잖아요. 다 연결돼 보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그림에 그린 거나 마찬가지죠. 이 그림에는 지금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이 벽, 앞에 벽이랑 뒤에 비치는 벽이랑 공간이 없잖아요. 그냥 이 평면에 그냥 그려놓은 거잖아요. 그죠? 여기 보이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뒤에 내 뒤에 있는 이 꽃 화분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는 그냥 통으로 한 장의 사진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란 말이죠. 한 장의 사진처럼. 요렇게 보시란 말이죠. 일단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래서 관찰자로 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사람이 막 감정을 이렇게 막 드러내거나 막 눈물을 흘리거나 할 때 이 거울 속의 사람이 울거나 막 이렇게 몸에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 있는 내가 관찰자로 이 거울에 비치는 거울에 비치는 이 사람을 그냥 관찰만 하시라 이 말입니다. 변하는 거를 관찰만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관찰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 거울을 바라보이는 사람은 관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안에서 막 울거나 웃거나 화내거나 막 그 감정을 지금 그 감정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냥 바라만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게 관찰자예요. 이게 관찰자예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어떨까. 아이고. 자, 그래서 여기 우리 그 구독자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몸의 느낌이 더 생생하게 느껴져서 나의 몸이 아닌 것처럼 보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몸의 느낌이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오히려 좋은 거예요. 저도 그 거울 명상을 할 때 무의식이 막 올라올 때는요, 제 몸에 소름이 쫙 돋거든요. 그러면 그 소름만 돋는 게 아니라 벌써 이 단전이죠, 단전. 단전에서부터 막 그 에너지가요, 막 그 부정적인 그 무의식 에너지가 막 꿈틀꿈틀꿈틀 이게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배를 타고 이 여기로 이렇게 이 목에 에너지가 이거는 다 느껴집니다. 느껴지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그 느껴지는 거를 아니야, 이건 나의 몸이 아니야, 느껴서는 안 돼, 이렇게 하시란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막 느껴지는 동안 보세요. 이렇게 지금 막 느끼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 사람이 몸에 이 감정이나 이런 에너지가 생생하게 느껴지잖아요, 감정이. 그거를 이 거울 속에 사람이 지금 느끼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예. 또 제 말이 더 어려운가? 그러니까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를 그대로 그냥 관찰.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를 관찰.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 몸을 잊어버리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분명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걸 잊어버리세요 라고 했는데, 그거는 어떤 의미로 말씀드렸냐고 하면, 뭐가 느껴지든지 간에, 어떤 감정이 느껴지든지 간에 그냥 이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을 관찰만 하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1번에서 물어보셨던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생생하게 느껴지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 자체를 관찰하시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남의 얼굴처럼 바라보면 관찰자를 잃어버릴까봐 두렵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자꾸 제3자로 이 사람을 이 거울 속에 비치는 사람을 제3자로 보시라고 하니까 남처럼 봤다가 내 혹시 정신이 뭔가 정신이 뭔가 예를 들어서 혼이 빠져나가거나 뭔가 내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잃게 될까봐 두렵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거는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관찰자, 그냥 계속 이 거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그냥 계속 지켜만 관찰자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시나 본데, 그냥 계속 바라만 보시면 돼요. 예.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예. 그냥 이 거울 속에서 뭐 내 얼굴이 없어지든 틀어지든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그냥 계속 거울만 바라보시고 계시면 됩니다. 관찰자로서. 예. 그렇고 이제 3번에 대한 답이, 이게 참 설명으로 말씀드리기가 힘든데, 공간이 입체가 아니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셨거든요. 공간이 입체가 아니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김상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그냥 그대로 앵무새처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앉아 계시는 공간 있죠? 여러분들이 뭐 방에서 지금 제 영상을 보실 수도 있고,
자, 이 공간에 내가 앉아 있는데, 가령 방에 앉아서 본다고 하실게요. 상상으로, 이거는 상상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상상으로 내 의식이 이 방 안에 그냥 꽉 차 있다고 상상을 하셔야 돼요. 내 의식이 내 몸에서 빠져나와서 이 공간 전체가 그냥 내 의식이다. 이렇게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상을 이제 하신 다음에, 이거는 실은 근원의 나와 만나는 명상을 많이 하시면 이해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 근원의 나와 만나는 명상을 매일매일 꼭 하셔야 돼요. 이제 그 말씀을 저는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자, 내 의식의 마음을 넓혀서 이 방 전체를 내 의식이 꽉 채우고 있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조금 더 잘 되시면 이 집 밖을 벗어나서, 저는 처음에 연습할 때 어떻게 연습을 했냐면, 이제 저희 집은 이제 5층으로 된 이제 빌라니까 그 옥상 있죠, 옥상. 제 의식이 제 지금 이제 빌라 옥상 위에 있다라고 저는 상상을 했어요. 일단 옥상 위에 있다. 몸이 내 옥상 위에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의식을 그냥 옥상으로 올려놓는 거예요. 상상입니다, 여러분. 이건 상상이에요. 진짜 내 의식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 상상으로 이 공간을 채우다 못해 이제 이 옥상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잠깐 상상을 해요. 옥상에서 그 바깥을 둘러보는 풍경. 그런 거를 이제 상상을 조금 하다가, 그 다음에 저 공중으로 점점 몸을 의식을 띄워요. 그래서 우리 그냥 그런 거는 여러분 상상하기가 쉬워요. 그냥 비행기 같은 거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 이렇게 그 지상을 바라보는 경험이나 이런 거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 위에서 허공에서 우리 아파트 빌라 있죠. 우리 집을 상상하시는 게 제일 쉬워요, 여러분. 허공에서 우리 집 빌라를 이렇게 바라본다. 그리고 그 빌라 창문 안으로 내가 앉아서 뭐 명상을 하고 있다. 아니면 내가 앉아서 지금 이 유튜브를,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그거를 상상으로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내 몸은 공중에서 그냥 뭐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드라마 보면 사람이 딱 죽고 나서 내 몸 밖으로 빠져나가가지고 내 그 시신을 이렇게 보는 장면 흔하잖아요. 우리 드라마 보시면. 그렇게 상상하셔도 돼요. 내가 죽어서 예를 들어서 내 몸은 내 침대 위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나는 이거를 몸 밖에서 빠져나와서 창 밖에서 내 몸을 들여다보는 거야. 그런 식으로 상상을 하시는 거야. 근데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상상을 하면 조금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방 안에서 이렇게 막 핸드폰 보고 방 안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내 모습을 집 밖에서 보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점점 넓혀서 이제는 그 다음에 여러분 되게 상상하시기 쉬워요. 우주에 나가서 우리 푸른 별 지구를 본다고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떠오르죠. 그거는 내가 지구 밖으로 나가서 우리 아름답게 푸르게 빛나는 우리 푸른 별 지구를 이렇게 본다고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의 공간을 더 넓혀서, 의식을 더 넓혀서 이제 은하계 전체 또 더 넓혀서 우주 전체를 바라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김상훈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우주 전체에다가 큰 동그라미를 그리라고 하셨어요. 큰 동그라미. 그 우주를 다 감싸는 큰 동그라미. 그 큰 동그라미가 점점 이제 공에다 비유하시죠. 축구공만큼 작아진다. 그 다음에 야구공만큼 작아진다. 그 우주가요. 야구공만큼 작아진다. 그 다음에 탁구공만큼 작아진다. 그 다음에 아주 더 작아져서 먼지처럼 그냥 명멸하는 반짝이는 그냥 빛으로 사라져버린다. 이렇게 상상을 하라고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공간이 입체가 아니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 우주를 이 내 마음속에 넣고 보면, 이 우주가 내 마음 안에서 떠오르잖아요. 이제 내 마음 안에서 떠오르면 이거는 공간이라고 할 수 없죠. 공간은 내가 있고 그 다음에 공간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앉아있는, 내가 들어있는 이 장소를 공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역으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있고 내 마음 안에 그 공간이 다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공간이라는 게 좀 성립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공간이 입체가 아니라는 거는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맘페나님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보시지 않으면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 되시지 않더라도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100% 완벽하게 이해하고 거울 명상을 한 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동그란 조그만 제 거울 하나, 제 진짜 얼굴 앞에 20cm도 안 되게 놓고, 진짜 요렇게 놓고 저도 명상했어요. 요렇게 놓고, 그냥 요렇게 놓고, 그때 막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 엄마에 대한 분노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 욕을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저도 진짜 이렇게 했어. 뭐 비치고 뭐고 없었어요. 저도 뭐 사라지고 얼굴 사라지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5분이든 10분이든 매일매일 했어요.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러면서요. 저도 잘 안 되는 날이 있고 이해가 잘 되지 않다 보니까 그 거울 명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숙지를 하고 영상을 찾아보고 책을 읽어보고, 거울 명상 하기 전에 그 매뉴얼 있죠. 매뉴얼이 있잖아요. 김상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 매뉴얼을 또 다시 한번 읽어보고 숙지한 다음에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그럼 또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그게 기억이 안 나니까 또 매뉴얼 한번 또 읽어보고 또 거울 명상하고. 저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김상훈 선생님께서 그냥 하라는 대로 최대한 따라서 해보려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최대한 따라서 해보려고 한번 노력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탁 체험을 하는 날이 옵니다. 그거는 정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그 구독자분께서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셨거든요. 감정이 느껴지기는 하는데 조금 또 막 뜨거운 눈물도 흘리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5분 정도밖에 이게 유지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답답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딱히 실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일단은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5분이라도 하셨잖아요. 그죠? 저도 처음부터 막 30분, 1시간씩 한 거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5분이라도 어쨌든 하셨으니까. 정말 우리 그 메일 보내주신 님의 답답한 마음을 알겠는데, 아예 이 거울 앞에서 입도 떨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도 처음엔 그랬고요. 그냥 거울 앞에서 멍하니 그냥 아무 말도 차마 나오지를 못해서 뱉지를 못해서 멍하니 있던 날이 많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우리 님은, 맘페나님은 일단은 5분이라도 그래도 느끼셨으니까
매일매일 그래도 꾸준히 해보시면 틀림없이 어느 날 이 감정이 폭발한 날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만편아님께도 또 말씀드리지만 항상 그 거울 명상하는 방법 매뉴얼을 거울 명상 하시기 전에 늘 한번 읽어보시고 숙지를 하시고, 책이 없으시다면 그 김상훈 선생님께서 그 영상 찍어주신 거 거울 명상하는 방법 그거 한번 꼭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꾸준히 매일매일 시도하시다 보면 틀림없이 잘 되시는 날이 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 텐데, 저도 마음이 이렇게 아주 조금 시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말로 설명을 해서 될 게 아니거든요. 기본 하는 방법만 숙지를 일단은 해놓으시고 자꾸 안 되더라도 자꾸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요 정도 말씀드리고 제가 또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으면 또 영상을 찍어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올린 영상들을 조금 이렇게 여러 번 보시다 보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는 제가 아는 한 제가 했던 모든 방법을 실은 여러분께 이미 말씀을 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방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제가 뭔가 새로운 거를 말씀드릴 거는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그 교과서 있죠? 거울 명상책? 그거를 읽지 않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셔야 돼요.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나와 있고, 그거를 한 번 읽고 마시는 게 아니라 거울 명상 할 때마다 읽어보셔야 돼요. 저도 그랬어요. 할 때마다 저도 읽어봤습니다. 예. 또 읽어보고 내가 뭐 빠뜨린 거 없나? 내가 지금 뭐 잘못하고 있는 건 없나? 내가 정확한 방법으로 하고 있나를 늘 확인하면서 했어요. 저도. 예.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고,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속 시원한 대답은 좀 드리지 못한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제가 설명할 수 있는 한은 한번 최대한 해봤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것으로서 영상을 끝내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